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돈은 분명 예전보다 훨씬 잘 버는데 왜 내 통장은 항상 비어 있을까? 오늘 바로 이 답답하고 미스터리한 고소득 빈곤의 역설에 대해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질문에 한번 솔직하게 답해 볼까요? 높은 연봉,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장. 하지만 현실은 월급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만약 내 얘긴데 하셨다면 절대 여러분 혼자만 겪는 일이 아닙니다. 이건 놀라울 정도로 많은 고소득자들이 빠져 있는 아주 흔한 함정이에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보여주는 통계가 바로 이겁니다. 미국 연준 자료를 보면요. 연소득이 1억 원이 넘는 사람들 중 무려 43%가요. 갑자기 수입이 딱 3개월만 끊겨도 바로 심각한 재정 위기에 빠진다고 해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네, 문제는 소득의 액수가 아니라는 명백한 증거죠.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여기 두 사람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알렉스는 연봉이 1억 5천이 넘어요. 그런데 순자산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반면에 벤은요, 알렉스 연봉의 절반도 안 되는데 순자산은 1억 6천만 원이 넘습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되나요?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정답은요, 소득의 크기에 있지 않습니다. 그 비밀은 바로 우리의 불을 조용히 그리고 아직 끊임없이 빨아들이는 세계에 보이지 않는 돈의 하수구에 숨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하수구의 정체를 하나씩 낱낱이 파헤쳐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수구, 이게 가장 교묘하고 강력한 녀석인데요. 바로 라이프 스타일 크리프입니다. 뭐냐 하면 소득이 오를수록 나 이 정도는 써도 괜찮아 하면서 지출도 슬금슬금 같이 늘어나는 현상이죠. 분명 더 많이 버는데도 부자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비싸고 정교한 월급의 노예가 되어가는 무서운 덫입니다. 여기서 정말 소름 돋게 무서운 지점이 바로 이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소비는 단순한 선택이 아니게 됩니다. 나는 이 정도는 써야 하는 사람이야 라는 일종의 정체성이 되어버리는 거죠. 내가 타는 차가 나의 사회적 지위를, 내가 사는 동네가 나의 수준을 증명해야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수구는 바로 두 번째 가격표의 존재를 까맣게 잊고 사는 겁니다. 우리가 물건 살 때 보는 그 가격표 있죠? 그거 사실 첫 번째 가격표에 불과해요. 진짜 가격은 그 돈을 지금 쓰지 않고 만약 투자했다면 미래에 얻을 수 있었을 그 엄청난 가치, 바로 기회비용입니다. 그 힘이 얼마나 엄청난지 이 숫자들이 그냥 바로 보여주죠. 매달 75만 원씩 내는 자동차 할부금, 25년 후에는 그냥 감가상각된 고철덩어리가 될 뿐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 돈을 차곡차곡 투자했다면 어땠을까요? 무려 2억 4,300만 원이라는 미래의 자산이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사는 모든 것에는요, 이렇게 보이지 않는 두 번째 가격표가 붙어있는 셈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하수구는 정체성 기반 소비입니다. 물건이 진짜 필요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돈을 쓰는 거죠. 근데 슬픈 진실은 뭔지 아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한테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결국 아무도 없는 텅 빈 객석을 향해서 혼자 비싼 돈 내고 연극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자, 그런데요. 정말 열심히 저축하는데 어느 순간 돌이 더 이상 모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한 벽에 부딪힌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바로 그 5천만 원의 벽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통계를 보면요, 많은 사람들의 순자산이 딱 5천만 원에서 1억 원 사이에서 성장을 멈춥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건 여러분의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일종의 구조적인 문제, 예측 가능한 정체 구간에 들어섰다는 신호입니다. 결혼이나 출산, 내 집 마련처럼 인생의 큰 지출 이벤트가 시작되면서 여기까지 여러분을 데려온 전략, 즉 그냥 열심히 저축하기만으로는 더 이상 이 벽을 넘을 수 없게 되는 거죠.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한 산수 문제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저축해서 연 2% 이자를 받아도 물가가 3%씩 오르면 실제로는 자산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1%씩 줄어들고 있는 거잖아요. 저축만으로는요, 부를 쌓는 게 아니라 그냥 가난해지는 속도를 조금 늦추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이 비유가 저축과 투자의 근본적인 차이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저축은요, 물을 담아두는 물통과 같아요. 안전하긴 하지만 그 안에 있는 물이 저절로 늘어나진 않죠. 반면에 투자는 뭘까요?
물이 계속해서 흘러들어오게 하는 파이프를 까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물통만 열심히 채우고 계신가요? 아니면 파이프를 만들고 계신가요? 자, 좋습니다. 그럼 문제점은 알았으니 이제 해결책으로 넘어가 봐야겠죠? 아까 그 벤, 더 적게 벌고도 부자가 된 벤이 가진 비밀 무기가 도대체 무엇이었는지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벤의 비밀은요, 무슨 강철 같은 초인적인 의지력, 이런 게 아니었어요. 애초에 그런 의지력 따위가 전혀 필요 없는 자동화된 시스템을 만든 것이었죠. 매일같이 오늘은 아껴 써야지 다짐하는 의지력에만 의존하는 건요, 사실상 처음부터 지는 게임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벤의 시스템은 놀라울 만큼 간단하지만 정말 강력합니다. 첫째, 자동화. 월급이 들어오자마자 내 의지가 개입할 틈도 없이 돈이 투자 계좌로 먼저 빠져나가게 만드는 겁니다. 인간의 나약함을 기술로 이기는 거죠. 둘째, 선투자 후지출. 쓰고 남는 돈을 저축해야지가 아니라 미래를 위해 먼저 투자하고 남은 돈으로 살아야지. 이렇게 순서만 바꿨을 뿐인데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남은 돈은 죄책감 없이 자유롭게 쓰는 겁니다. 이미 미래를 위한 투자는 다 끝났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복잡하게 가계부 쓰면서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부를 쌓는데 가장 중요한 단 하나의 지표에만 집중하세요. 바로 저축률입니다. 내가 번 돈에서 몇 %를 저축하고 투자하는지 이 숫자 하나만 꾸준히 추적하고 조금씩이라도 계속 늘려나가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자, 그럼 이제 알렉스와 벤, 이 두 가지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이 수십 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에 얼마나 극적인 결과의 차이를 만들어내는지 그 결말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65세가 된 알렉스는 여전히 매달 날아오는 카드값을 걱정하며 은퇴는 꿈도 꾸지 못합니다. 그의 순자산은 젊었을 때와 별반 다르지 않죠. 자, 반면 벤은 어떨까요? 그가 젊은 날 만들어둔 그 간단한 시스템과 복리의 마법 덕분에 수십억 원의 자산을 이루고 완벽한 경제적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정말 믿기지 않는 차이죠.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의 핵심을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의 소득 액수가 당신의 운명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오늘 어떤 시스템을 만들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당신의 미래 이야기를 결정합니다. 알렉스와 벤의 이야기는 그냥 멀리 있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쩌면 바로 우리 자신의 이야기일 수 있죠.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계신가요?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 그 다음 챕터는 어떤 내용으로 채워질까요?